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1월 달에 가장 중요한 법안 내용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엔 이 클래리티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이 뭐냐면요. SEC와 CFTC 부분을 관할권을 정리해준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하냐? 이제 관할 부분에 있는 부처들이 계속 우리 것이다라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좀 머뭇거렸던 이유가 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는 비즈니스 시장 진출에 약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순간 스테이블 코인의 다른 비즈니스 사업군도 더욱더 활기를 띨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다시 이쪽에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요건을 다시 갖추게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말 정도 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형태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겠죠. 역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기업들이 약간 반대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권인데요. 금융 쪽에서 왜 반대를 할까요? 말 그대로 이제 이자 장사 놀이에 따른 수익 구조 부분을 어느 쪽에서 돈은 유한이잖아요. 무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기존에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보상 부분을 만들어내게 되면 은행권에 따른 수익 구조에 약간 이제 이익이 좀 분산화가 되다 보니까 축소가 될 것 같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이제 극심하게 반대가 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점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거냐의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좀 그 순번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효과는 2분기가 좀 넘어가야지 효과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원래 법은 느립니다. 그리고 기술은 좀 더 법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왜 느릴까요? 인간이 원래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인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투자 실패 부분에 따른 추이를 계좌가 제대로 벌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추이에서도 여기서 이제 절충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올 거냐는 절묘하게 1분기 정도의 IPO를 딱 해주고 나서 기업들의 IPO를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IPO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자금이 좀 안 된 애들은 따로 그 사업 비즈니스 떼 가지고 IPO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자금 가지고 또 융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 부분이 더욱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26년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PO에 있는 시대와 그 다음에 이런 법안에 있는 기본 부분이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면서 좀 효과를 같이 좀 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좀 봐야 되는 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논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핵심 포인트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트럼프죠. 최근에 트럼프 관련되어져 있는 ETF도 나왔고요. 그리고 트럼프에 있는 가족들이 여기에 대출, 예금 서비스도 같이 선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게 반대가 된다?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또한 이번 ETF 구성안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신성장 산업 섹터에 있는 애들이 다 들어와져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채굴과 디파이 부분에 따른 추이도 같이 들어가져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여전히 트럼프 부분에 따른 비즈니스, 특히 코인 비즈니스를
놓고 있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시간과의 싸움이 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방향성은 저는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 인생은 다 제각각마다 성공하는 그 시점이 다 제각각 다르고 그다음에 고난에 있는 시점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지혜롭게 넘어가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의 있는 과제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마인이 이제 이렇게까지 좀 조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는 갑자기 급등을 하기도 했었죠. 그 이유는 이제 이번에 이더 쪽에 이더리움을 좀 대량으로 매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서도 여기에서도 이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볼 수가 있는데, 자 13일 기준 이게 이제 미국 시간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40 상당의 스테이킹을 하고 있었고 이제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라고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이제 주총 기간 때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번에 이더가 좀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도 이제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올라온 것은 1월 달에 어느 정도 올라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월달 추이에 여기서 최소 못해도 엄밀히 따지면 최소 못해도 1억 5천만 원 정도 때까지는 그래도 좀 도달을 해야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박스권 부분이 좀 더 지루한 형태로 계속 흘러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제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에서도 작은 부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구성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최근에 가상자산위원회 국내에서도 이제 현물 ETF를 좀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되게 이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장난을 좀 잘 못 치겠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가 많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테더에 따른 그런 또 모니터링도 같이 강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 동향에서 재미난 현상은 역푸가 지금 찍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 시점에서 역푸가 찍히는 경우가 극히 드무는데 역푸가 찍히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형태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은 성과를 어느 쪽이 집중을 할 것이냐에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오히려 여기서도 이제 집중적인 MSTR도 이제 보게 되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MNR 비트마인도 조금 반등이 나왔었죠. 근데 안전빵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 여전히 비토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에 집중을 할 거다. BITU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 만약에 할 거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솔라나나 아니면 이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가져가셔도 되고, 또는 XRP도 있습니다. XRP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선택적 상황에서 알트코인에 분산 투자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성과를 좀 더 좋게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뽑아갈 거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놈만 좀 몰아주는 형태로 가야 성과가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이제 무엇을 밀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포인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는 문제되진 않는데 언제 ETF가 자금이 다시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ETF 유입량 추이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같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플러스로 DAT들에 있는 애들이 같이 둘 다 플러스가 나와 주어야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구간에 누군가는 팔고
DAT만 샀다. 그럼 안 올라요. 예, 그걸 어떻게 이제 증명을 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점에서는 시가총액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둘 다 베팅이 플러스가 나와야 순이익이 나와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가격의 프라이스 구간대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유입비가 가중치가 커지면서 올라갈 때마다 어땠습니까? 올라갈 때마다 어땠죠? 당연히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